주인공 친정집 5년 전.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서윤정이에요. 오늘 전 제 아픈 손가락에 대해 말할까 해요. 유독 마음이 가는데 잘 못해줘서 미안한 존재.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이렇게 일컫죠.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 비단 자식만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어요. 제겐 그런 존재가 바로 저희 친정엄마랍니다. 엄마가 반신불수로 쓰러진 지 반년이 지났네요. 저희 삼남매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돌봄이 힘들었다는 투정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뽀송뽀송한 이불에 아이처럼 잠든 엄마를 보면서 이제야 안도와 기쁨의 한숨을 쉬는 이유. 정말 그 지옥을 선사한 사람이 바로 가족이란 게 많이 참담하지만 그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어릴 적 가정폭력을 휘두르다가 객사한 아버지. 30에 과부가 돼 삼남매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 어느 집마다 다 쓰린 가족사 하나쯤 있겠지만 해풍같이 짠내나는 가족사가 우리 집에도 있어요. 시장에서 비린내에 늘 절여진 채 생선을 팔아 엄마는 오빠, 저, 남동생 이렇게 힘들게 키웠어요. 전문대도 겨우 나와 자동차 영업에 뛰어든 오빠, 대학 병원 간호사인 저와 명문대생인 남동생. 저희 삼남매는 엄마에게 세상을 뿌리내리게 하는 소중한 존재이었고 삶의 근거였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자식들에게 큰 소리 쳐도 될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였던 우리 엄마.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시당해도 괜찮은 존재, 가시까지 싹 발려도 참아야 하는 존재였나 봐요. 사달은 저희 오빠가 올케를 데리고 오면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호적에서 빠진 그 여자를. 엄마에게 아픈 손가락은 단연 큰오빠였어요. 뭘 해도 늘 잘난 동생한테 치이는 맞이. 늘 사고만 치고 사춘기 시절 내내 반항하에 공부든 취업이든 뭐래도 어설프게 하는 못난이. 전문대 졸업하고 백수처럼 놀다가 꽂아준 국내 자동차 1위 회사 판매직. 그런데 그곳에서도 영업 실적 과히 좋지 않았죠. 오빠가 결혼하겠다며 색시감을 데리고 온다니 엄마는 기분이 좋아 아귀처럼 입이 찢어지고 이것저것 찬 음식 하느라 그날 분주하셨죠. 엄마, 저랑 결혼할 지영이에요.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 여자친구예요. 예쁘죠? 오빠, 좀 팔불출 같아. 안녕하세요. 서유정이에요. 오늘 막둥이는 시험이라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박지영이에요. 오빠가 제 얘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내 말 이상하게 한 거 아니지? 좀 그렇네. 아니야. 이쁘고 사랑스럽고 뭐래도 다 잘하는 맞는 커리우먼이라고 했어. 우리 지영이 은행에서 일해요. 얼마나 인기 많은 여직원인데. 반가워요. 누추한데 초대해서 미안해요. 우리 사는 게 이래. 유섭이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진짜 좋고 오래됐네요. 인사 가자고 경황 없이 말해서 빈손으로 왔네요.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솜씨 없지만 이것저것 먹을 것 좀 만들었는데 어서 들어봐요. 아니, 엄마, 육전도 좀 굽고 소고기도 좀 사지? 왜 죄다 해산물만 있어? 우리 지영이 못 먹는데. 음, 인사 온 첫날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 비린내 맡으니 욱. 아, 제가 해산물 알러지도 있어서 그냥 막김이나 계란 후라이라도 주신 먹을게요. 아, 엄마는 이런 날 뭐 하려고 생선 요리를 했어? 평생 비린 거라면 물리는데. 에이, 참. 엄마, 내가 계란말이라도 할 테니 여기 앉아 계셔. 오빠 이거 한정식 집이면 거의 10만 원 넘는 거야. 죄송해요, 지영 씨. 오빠가 알러지 얘기를 안 했고 오늘 인사 자리도 갑작스러워 서로 경황이 없네요. 처음으로 며느리를 소개받는 자리가 이렇게 가시방석일 줄은 엄마도 몰랐을 거예요. 제 눈엔 반등신처럼 헤헤거리는 오빠 곁에서 여우처럼 대접받는 올케는 이미 낙제점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감 맞다고 기분 좋은 엄마와 모처럼 저희한테 미소 짓는 오빠 때문에 참았어요. 이미 하창 시절부터 호구처럼 여우 같은 여자한테 이래저래 잘 떼끼는 오빠라 제가 좀 알아봤어요. 오빠 회사 내 거래은행에서 인기가 많은 직원이고 벌이에 비해 사치를 한다고 소문난 아가씨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 올케 언니의 친정도 그리 형편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과연 우리 집이 눈 높은 이 여자 맘에 들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뾰루퉁에 있더라고요. 우리 집 이모저모 곁눈질하면서 한숨 쉬고 계산 속 차리는 올케의 태도에 빈정이 상했어요. 뭐 있는 집 딸내미라도 되는 듯 공주처럼 떠받드는 저희 오빠도 상등신처럼 보였고요. 며칠 후 바로 이어진 올케네와의 상견례 날, 대문안 그녀 가족들의 면모도 모두 평범했어요. 한정식집, 5년 전 상견례 날. 아버님,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세요. 바깥 사돈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이가 어제부터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남자끼리 술 한잔 하면서 풀 얘기도 있는데 안 사돈 자리만 있으니 말도 어디 쉽게 하겠냐며. 듣기로는 객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그런 분 재산은 바깥절에다 맡기면 좋다네요. 장모님, 저희 아버지 제사 벌써부터 걱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다 할 건데 걱정 마세요. 엄마랑 언니가 들어오면 같이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넌 좀 조용히 해라. 사돈 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애아버지 제사 절에 맡길 생각이었어요. 어머, 그러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제사 모시고 그거 못해요. 그건 그렇고 우리 사위랑 지영이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실 건지요? 아, 저는 저희들 살려는 지역에 24평 아파트 전세금 좀 보태주려고 했어요. 어머, 전세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출발선이 그럼 그만큼 늦어지는데 대출께 사는 건 어때요? 그건 올케 언니네 자금 사정이랑 같이 상의해 서로 적당한 걸 맞추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 사돈 아가씨 너무 나서시네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너무 그렇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여자 별로 좋아할 집안 없어요. 아니요. 저희 예비시댁에서는 이렇게 당당한 며느리감 좋아하시더라고요.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사실 결혼시장에서 인기 별로 없는데 상견례는 하셨나 봐요. 예비신랑이랑 데이트할 시간도 별로 없겠다. 사내 커플이라 자주 만나요. 아, 간호사? 남자 간호사는 좀 그러네요. 남자 간호사도 멋진 직업이죠. 그리고 제 남편 될 사람은 내과 의사예요. 우리 병원. 아, 그래요? 울 지영이랑 다르게 눈이 높으시네요. 집 문제는 유섭이랑 좀 더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많이 도와야죠. 아직 지영이 밑으로 둘이는 남동생 많이 어립니다. 우리 서서방이 맏아들처럼 해야 해요. 저는 대릴 사이 하나 들였다 생각하렵니다. 나이 어린 처남들한테 든든한 형님이 되어줘야고요. 올케 아버지 말에는 엄마도 좀 속상해하셨어요. 대릴 사이 소리에 덩실거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사실 엄마 아버지 앞으로 된 충청도 시골 땅을 팔아서 오빠네한테 해주실 마음이었거든요. 상견례 끝나고 저한테 살짝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지켜보고 전세금이나 넉넉히 주겠노라고. 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친정, 4년 전. 아들, 웬일이냐? 네가 좋아하는 박대가 왔어. 저녁 먹고 갈 거지? 안 되면 졸여서 쏴줄게. 엄마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숙부님이 아버지 앞으로 땅 있다고 하시던데? 그 땅은 유석이 대학 때문에 홍몰라 남겨뒀던 거야. 유석이. 엄마에겐 그 명문대간 잘난 막둥이가 최고지. 그렇게 자식 편애할 거예요? 어떻게 그게 편애야. 공부는 오빠가 때려치운 거지.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결혼하는 거지. 그쪽 집안도 형편이 뭐 그리 좋은 건 아니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전세도 아니고 집을 사달래? 넌 가만히 닥쳐! 엄마, 지영이 안 그래도 없이 힘들게 커서 우리 같은 조건의 남자는 안 봤는데 오로지 나만 좋아 시집 오겠다는데 돈이 대수야? 제발, 다음에는 이런 부탁 드리지도 않을게요. 안 그래도 저랑 남동생에 비해 공부도 못하고 늘 별면차는 오빠가 울면서 애원하니 어쩌겠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땅을 팔아서 서울은 안 되고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를 하나 해주었어요. 하지만 서서 가면 앉아서 가고 싶고 앉아서 가면 누워서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 오빠와 올케의 요구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아이를 가진 이후에는 출산조리원 비용도 그렇고 고가의 유모차 구입 비용도 요구했어요. 자기는 집에서 살림만 살게 되면서 투정은 늘었죠. 남동생이 오빠의 결혼식 있는 연도에 일부러 군대에 간 이유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오래도록 연인이었던 같은 병원 내과의랑 조촐한 결혼을 했어요. 제가 번 돈도 충분했지만 의사라고 유불나게 각 잡지 않은 시댁 덕분에 서로 합리적으로 반반 결혼식을 올렸어요. 만약에 여느 의사 집안처럼 제게 과도하게 뭘 요구하면 이 결혼 깨버린다 각오했는데 무색했죠. 그러면서 더욱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못난 이들일수록 보이는 거에 더 집착한다는 걸. 오빠 집, 2년 전. 오빠, 올케 언니, 저희 왔어요. 드디어 우리 조카 한번 보는 거야? 빨리 들어와. 바람 들면 우리 현승이 감기 걸려. 손도 빨랑빨랑 씻고. 엄마, 애부터 하려면 어떡해? 어머니, 지금 시장에서 바로 온 거 아닌가요? 현승이 절 닮아서 알러지 있을 수도 있는데. 올케 언니,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손 씻고 왔어요. 너무 유난스레 키워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냄새로 알러지 생길 확률도 매우 낮고요. 아가씨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별 수 없을걸요? 이론이랑 현실은 다를 수도 있고요. 애를 키우지 않는 아가씨들이 감나라 배나라 제 기분이 좀 그래요? 사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말이 기분 나빴다면 사과는 할게요. 죄송해요. 아서라, 찬 기운 묻히고 바로 하는 게 잘못이지. 우리 손주 미안. 아가, 너도 애 많이 썼다. 어쨌거나 우리 집에 온 건 처음이네. 다들 앉아. 어서 앉아. 엄마 배달 음식 시켰어. 현승이 때문에 이 사람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엄마 좋아하는 짜장면, 탕수육 시켰어. 괜찮죠? 형, 형수님 힘든 건 아는데 우리 이 집 처음 왔어. 우리가 형내 주려고 이고지고 온 것들도 많고 무슨 요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된장찌개나 집밥이라도 정성 들여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련님, 요새 누가 그런 걸 따져요. 서로 편한 게 좋은 거죠. 구워 먹을 고기도 사놨고. 형수님, 그냥 그럼 저도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불편했다면 다른 가족들은 안 불러도 됐어요. 그리고 저희 삼남매 키워주신 저희 엄마 결혼하고 2년 지나 집으로 초대한 건 너무하죠. 이 자식이? 너 지금 여기 시비 걸러 온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초대를 했잖아. 머리 아파. 그냥 우선은 앉아들 계세요. 제가 지금이라도 뭘 좀 해볼게요. 웬 난리람? 아서라 말어라. 가족들끼리 얼굴 보면 된 거지. 원래 애기 어릴 때 엄마 손 유독 많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결혼도 안 했으면서 아는 척은? 육아랑 살림이랑 병행을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아가씨는 시댁 어르신이 살림 살아주신다면서요? 그러게요. 저희 어머님이 집에 계시고 하지만 그만큼 저희 내외 많이 해드려요. 한 달에 육아비로 300만 원을 드리거든요. 틈틈이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요. 뭐 저희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맡아줄 형편도 아니시고 언니네 친정 어머님은 집에 계시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손목이랑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저도 오빠가 많이 벌면 남한테 맡기고 일할 텐데 이 회사가 좀 어려워 쥐꼬리만큼 갖고 오니 저도 나가고 벌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요. 애도 어리고 나중에 더 크면 알아보면 되지. 아가씨도 도련님도 다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연봉도 센데 이인은 좀 능력이 많이 달리네요. 당장 애 크면 좋은 학군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어머님. 저는 그때 오빠 내외가 서로 눈짓하는 걸 봤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기막히게 알았을까? 돈 냄새 하나는 잘 맞는 셰퍼드 건종도 아니고 오빠 내외의 정보망에 새삼 감탄했어요. 사실은 친정엄마가 하시는 시장가게 건물을 저와 변호사인 제 남동생이 돈 모아 사드렸거든요. 물론 대출을 좀 낀 것도 있지만 평소 엄마를 좋게 본 건물 주인이 싸게 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오빠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저와 남동생이 주는 작은 선물로 한 건데 저희가 엄마한테 받은 것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피마저 쪽쪽 빨아먹으려는 인간들이 내 혈육과 그 배우자라는 사실이 참담했어요. 엄마, 서운해요.
저희가 뭐 아기처럼 뜯어먹을까봐 시장 건물 산 거 감추신 거예요? 이게 난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아니다. 유정이랑 유석이가 해준 거야.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빠 언니, 그 엄마 건물 팔아서 돈을 달라는 거야? 장남한테 더 보태주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장남이 장남 노릇을 더 많이 해야 요구도 가능해. 설마 형이랑 형수가 더 했다는 건 아니지? 이 좋은 날 이게 무슨 소란이야. 설마 형이 그런 뜻으로 한 얘기겠니? 아니, 저희가 없이 살고 아가씨나 도련님보다 형님이 좀 모자란다고 그리 대우해서는 안 되죠. 그래도 장남이고 우리 현승이가 장손인데 어머님이 다른 집보다 더 해준 것도 없으신데 지금 가용할 자산이 있으면 어린 손주를 위해 좀 쓰실 수도 있는 게 사실 도리 아닌가요? 아니, 아가씨 도련님, 아닌 말로 어머님 나중에 나이 더 드셔서 쓰러지심 돌볼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 어차피 나랑 지영이가 다 할 건데 시집간 너가 하겠어? 넌 또 막내라 핑계 댈 거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을 갖고서 지금 엄마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말인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어머님은 아직 젊으시고 생선 장사일도 아직 현역으로 뛰시고 작지만 작은 빌라도 있으시고 근데 우리는 창창한데 너무 루저처럼 사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이가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떳떳하게 살 수 있고 형이랑 형수님 자존감을 왜 우리 돈으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죄송해요. 먼저 일어날게요. 예, 유서가. 밥은 먹고 가야지. 모처럼 이렇게 다 모였는데 어디서 시킨 싸구려 중국 요리에 며칠 지난 누런밥이랑 맛대가리도 없는 지들 먹던 찌개. 나는 여자를 데리고 와도 절대로 형수 같은 여자는 안 데리고 올 거야. 둘이 스스로 되돌아봐. 새파랗게 어린 게 도련님이라고 떠봤더니 없는 집에서 난 개천용이라고 나까지 와할까봐? 싸가지가 없네요. 이봐요 도련님. 내가 장담하는데 이런 집에서 웬만한 여자 안 와. 그냥 혼자 가시지 말고요. 어머님 모시고 가요. 아가씨도 가요. 역시 시자들하곤 상종하면 안 돼. 아니 그래도 여보 이렇게 식구를 내쫓는 건. 그래? 그러면 당신이랑 나도 헤어질 수밖에 없어. 아휴,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닌데 별꼴을 다 보는구나. 엉망진창이 된 최초이자 마지막이 된 오빠의 집들이는 처참하게 막을 내렸어요. 눈물바람을 한 친정엄마를 모셔드리면서 저랑 남동생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어요. 둘은 그날 엉망진창이 돼 술을 마시고 울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이 우리에게 가해질 때 망토처럼 우리 몸을 감싸느라 늘 등이며 허리에 검붉은 멍이 빠지지 않았던 엄마. 지금 커서 보니 태산 같았고 무쇠 같았던 엄마도 작고 연약한 한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다른 이도 아니고 천근같이 키운 혈육과 그 배우자한테 냉대를 당하다니요. 그렇게 저희 형제들과 오빠네는 연을 끊었어요. 그래도 부모 자식과는 끊을 수 없는 건지 오빠는 간간히 엄마네에 와서 밥도 얻어먹고 지들 사는 하소연도 좀 하고 가는가 싶었어요. 그게 오빠와 올케 언니, 아니 그 여자가 조용히 공작을 벌였던 거라는 걸 알지 못했지요. 병원 앞 식당. 1년 전. 엄마, 아니 병원으로 오시지. 많이 바쁘지? 너도 밥은 먹을 것 같아서 불렀어. 백서방이랑 성현이는 잘 있지? 나는 걱정을 하지 말어. 엄마 딸이 어디 그리 어수룩해? 어머님도 좋으셔. 너랑 유석이는 걱정을 안 해. 둘이 좀 똑똑해. 늘 너 그 오빠가 문제였지. 밥이나 드셔. 여기 맛있어. 그 인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체할 것 같아. 유섭이는 처대라. 나도 엄마가 처음이고 못 몰라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연탄가스 중독되는 줄도 모르고 그 갓난쟁이를 뉘어놓고 장사하느라 다 토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졌어. 걔 머리 안 좋은 게 그 일 있고 나서 그럴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는 원래 멍청했어. 젖도 많이 흘러 넘치는데 통통 분 거 일하느라 아프니 내가 약 먹어서 말려버렸어. 아프니까. 그렇다고 오빠 저러는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오빠 폐륜 변명 안 돼.
그냥 너네 둘 오빠 형 안 미워했으면 좋겠다고. 엄마한테 첫애는 유섭이는 그런 존재라고. 늘 해줘도 모자라고 아프고 아픈 손가락. 그래서 말인데 나 너 그 오빠네랑 같이 살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미쳤어? 그것들이 또 뭘 속닥거렸길래. 엄마가 내린 결정이니까 행여 오빠네에 가서 난리치지를 말어. 가게 팔고 집 팔고 보태줬어. 좋은 서울집에 가서 나도 편히 살란다. 현승이 돌보면 너네 올케도 일한다더라. 없이 산다고 다 우리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야. 지 팬티 한 장도 제대로 못 바는 여자가 무슨? 엄마 구박받을 거야. 오빠네가 얼마나 잘한다고. 눈에 훤히 그려질 가시밭길을 엎어질 이유 없어. 엄마, 차라리 내가 방 구해줄게. 가지마, 기다려. 나도 아들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다. 자꾸 반대하면 나 너 못 본다. 맘대로 해요. 엄마 통보할 거면 왜 말해? 필요도 없는 딸. 먼저 일어나요. 아가, 유정아,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고 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거리에 나서는데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엄마를 모신다고 할 뿐 그들이 얼마나 큰 효도를 할까 딱 그려져서요. 며칠 후 엄마가 서울에 있는 2층 주택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모를 통해 들었어요. 평생 한 동네에서 장사하며 살던 엄마가 때깔 좋은 동네 양옥집에 갇혀 잘 사실까 걱정이 됐지만 저와 남동생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오빠네를 도와준 엄마도 미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동안 연락을 끊었는데 이모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오빠네로 달려갔어요. 지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준 오빠를 제치고 달려간 방에 엄마가 반신불수로 누워 있었어요. 올케의 행방을 묻자 오빠가 당황했습니다. 1시간 후 머리 파마약 냄새를 잔뜩 묻히고 올케라는 여자가 집에 들어섰어요. 험악한 저희들을 보더니 그제야 눈치를 보더군요. 오빠 집 3달 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괜찮아? 얼마나 아픈 거야? 왜 저랑 유석이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오빠, 올케 언니, 말 좀 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아가씨.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떻게라도 했다는 말씀인지. 현승이 맡기고 요새 제가 일 다니는데 그날 어머니 쓰러지시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어요. 글쎄, 아직 어린 우리 현승이 어머님 몸에 깔려서 낑낑거리는 걸 이이가 발견했잖아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뇌출혈이고 곧바로 이송해서 이런저런 처치를 받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병원에 계실 수 없어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요새 저 그것 때문에 간병하느라 밖에 외출도 못하고 일도 그만뒀어요. 안 그래도 아가씨랑 도련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시설 좋은 요양원은 비용도 크고 그래서 좀 비용 분배도 해서 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 언니, 엄마를 모시기 위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이제와 아픈 엄마를 내치겠다는 말씀인가요? 쉿, 아무리 엄마 쓰러져 있어도 기가 있는데 다들 방 밖으로 나와 말해요. 빨리 나와. 형수한테 너 입버릇 더럽다. 오냐오냐 했더니 누가 내쳐? 전문적인 곳에서 케어받게 한다는 거지. 뚫린 입이라고 막 싸지르는 거 아니야, 오빠. 지금 둘은 엄마를 방기하겠다는 거랑 똑같아. 시설 좋은 것? 아니, 간병을 뭐 1달을 했어? 1년을 했어. 엄마 쓰러진 지 2주 만에 할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가씨랑 도련님이 간병을 하세요. 잘나신 분들이 얼마나 잘할까? 엄마한테 받은 가게랑 집 돈을 다시 다 돌려줘요. 엄마한테 부양을 핑계로 징여받은 거니까. 그 조건이 사라졌으면 다시 돌려주는 게 맞아.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요. 어쨌든 우리랑 어머님 1년은 같이 살았어요. 그 기간에 우리는 부양을 제대로 했고 그리고 어머님 쓰러진 거 예기치 못한 사정이죠. 제대로 부양은 했어요? 정말 엄마 쓰러진 거 오빠 언니 탓 아니고요? 와, 지금 저희를 의심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 어머니 평생 일하느라 몸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저랑 이이 탓은 아니잖아요. 평소 병원 가라 해도 돈 아끼느라 가질 않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낯선 환경에 보낼 순 없어요.
운신만 못하지 정신 다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아니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오빠라는 게 어떻게 이런 위급 상황에도 동생들한테 결정을 미루는 거야? 네가 마지 역할을 한 적은 있긴 있는 거야? 정말 오빠라는 소리도 아깝다. 정말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엄마가 포기한 것이 뭔지 넌 죽었다 깨어도 모를 거야. 네가 네 가정 소중한 만큼 엄마는 자기 자식 소중해서 평생 일터랑 집이랑 다 포기했는데. 와, 이게 마음 먹자는 거야? 네? 네? 내가 너보다 3살 많은 오빠야. 평소에 당신 얼마나 알로봤으면 동생들이 이렇게 개떼처럼 몰려와 그럴까.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어머님이 동생들을 너무 잘났다 감싸더라니. 장남 건의가 너무 없어. 그 건의는 오빠가 언니가 만드는 거죠. 저랑 유석이는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몫의 효도는 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당장 요양원 보내는 건 안 돼. 절대로. 아, 짜증나.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요? 저도 경력 단절 그만하고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올케 언니, 얼마 받아요? 그 직장에서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왜요? 그 돈 아가씨가 줄 거예요? 준다고 해도 저는 직장 다닐 거예요. 누구 줘라고? 제가 왜 이 나이에 현승이 기저귀도 뗐는데 어머님 기저귀를 치워요? 아니면 아가씨가 그만두고 어머님 돌보시던지. 본인도 못할 거 남한테 미루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요. 제가 엄마 돌볼 거예요. 누나! 정말? 잘됐다. 네가 아무래도 간호사니까 엄마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내 말 끝까지 들어. 당장은 무리야. 휴직 절차도 알아봐야 하고 우선은 제가 아줌마 쓸게요. 그 아줌마 비용은 제가 낼 거고 언니는 언니의 일을 하고 나는 휴직 알아볼게요. 아, 나는 남이 우리 집 드나드는 거 싫은데. 그래도 비용까지 내고 나중에 휴직도 한다 하니 제가 당분간은 좀 참아볼게요. 그리고 그래도 빨리 좀 휴직 들어가는 거 고려해주세요. 갑자기 제 휴직이 당연시된 상황 속에서 저는 가만히 방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초췌한 얼굴로 얼굴이 잔뜩 틀어진 채 잠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숨죽여 울었어요. 남동생도 들어와 저를 껴안고 같이 울었고요. 팩 토라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 올케. 오빠 역시 자기가 행동했던 것이 좀 창피했는지 헛기침을 하다가 슬쩍 사라지더군요. 평생 고생만 하고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 헌신하다 이렇게 고치 속 누에처럼 움츠러든 엄마의 모습이 참담하고 불쌍하여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 길로 나와서 남편과 시댁에 상의를 드렸어요. 병원에도 갑작스런 휴직 통보에 난처해 하다가 2달 후 잡힌 미국 연수만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보낸 간병인은 제가 병원에서 참 좋게 본 60대 초반 여성으로 올케네로 보냈어요. 간병비는 물론 제가 냈고요. 그런데 그 간병인이 어느 날 제게 연락해 왔어요. 커피숍, 1달 전. 과장님, 이렇게 뵙자 해서 죄송해요. 곧 미국으로 가실 거죠? 네네, 1달 정도만 연수 갔다 오고 휴직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희 엄마 부탁드려요. 과장님, 이런 말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 올케라는 분 때문에 제가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 정말 많이 망설이다 하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얼른 어머님을 빼내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뭘 들으신 거예요? 아님 보신 거예요? 제가 씻기다가 몇 번이나 봤는데요. 휴대폰으로 찍은 이 사진들 잠깐 보실래요? 이게 무슨 사진들이에요? 몸을 좀 닦아드리다가 도저히 멍이 혼자서는 들 것 같지 않는 부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속 같은 곳은 유심히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도 피딱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부종처럼 부어올라 있어요. 아시잖아요. 자의가 아니면 어떻게 생기는지. 이럴 수가. 엄마, 진짜. 간병인이 보여준 경악스러운 엄마의 모습과 더불어 더 기가 막힌 동영상이 더 있었어요. 간병인이 제 눈치를 보면서 보여준 것은 올케가 집안에서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몰래 촬영한지라 명확하게 잡히진 않아 가끔 등장하는 모습과 목소리로 올케인 줄 알았죠. 그 여자는 화려한 실내복에 매니큐어를 칠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깔깔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집 것들은 다 지 똑똑한 맛에 살면서 바보들이라니까. 우리 그이는 내가 좀만 승질내고 물먹거려도 자기 식구들부터 잡아. 내가 그 맛에 연기하잖아. 울 놓친내도 그저 큰아들 장손 애지중지해서 내가 조금만 삐친 척해도 개처럼 눈치를 살펴. 요새는 CCTV도 많고 고려장도 하기 힘든데 곱게 어여 죽여야 하는데 왠지 유병장수할 것 같아. 아니 오빠 지금 여기 오면 안 돼. 아니 신우이년이 여기 사람을 하나 쓰고 있어. 현승이 보고 싶어도 참아. 진짜 내가 우리 현승이랑 자기 때문에 참는 거지. 신우이년이 미국에 연수 한 달인가 다녀오면 그때부터 지그 엄마 직접 돌본다니까. 그때는 여기 맘대로 드나들어도 돼. 그래도 그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큰일 나. 일하는 분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인성과 정말 개처방 같은 여자가 내뱉은 진실들에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간병인은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곧 저를 내보낼 것처럼 굴더군요. 요새 계속 간병일 말고 반찬, 빨래도 맡겨요. 여발한 듯이 강짜 부리는 이유가 제가 화가 나서 가버렸으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런 년이 다 있나 싶어서 나가고 싶은데 과장님 어머님 보호하려고 제가 더 남은 거예요. 그 덕에 알게 돼버렸네요. 남의 집 사정을. 제가 쫓겨나거나 그 집 누가 또 드나들면 제가 바로 과장님한테 연락드릴게요. 걔보다 못한 인간들은 그냥 바로 족쳐버리세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오빠와 식구들을 대한 태도. 그 여자는 일신의 안락을 위해 가짜 자손을 낳고 둥지에 밀어넣은 나쁜 여자였어요. 등신같이 속은 오빠에게도 화가 났고 물러 터지도록 속없는 저와 가족들에게도 화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이런저런 핑계로 간병인을 내보낸 올케에게 저 역시 말했어요. 예정한 대로 미국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다녀오면 곧바로 휴직계 내서 모시겠다고요. 사실은 제 미국 연수는 사정을 말해서 이미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에게 가서 다 말했어요. 엄마를 그동안 올케가 학대한 사실과 더불어 올케의 불륜과 현승이가 친자가 아닐 가능성까지. 그 등신은 펄쩍 뛰더군요. 절대 아닐 거라며. 그래서 제가 간병인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을 보여주자 보더니 미친 듯이 울다 웃더군요. 연민도 생겼지만 꼭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고른 오빠로 인해 사달이 났다 생각하니 그리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다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변호사인 남동생까지 불렀어요. 오빠 역시 며칠 출장을 간다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우게 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그 여자와 있는 엄마가 너무 걱정돼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이 여자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오빠가 바보같이 이 여자의 계략에 놀아날 것 같아서요. 오빠네, 2주 전. 우리가 지영이 현승 엄마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아닐까? 아직도 똥미련이 남았지? 꼭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면 먹어봐. 형이 갖고 온 모든 분란의 씨앗이 어떤 인간인지 잘 보고 현명하게 판단해. 형이 판단을 못 내릴 것 같으면 우리가 내릴게. 만약 미련 못 버리면 나한테는 이제 형 따윈 없어. 오빠는 여전히 이 와중에도 네 마누라 네 자식만 걱정되는가 봐. 나는 엄마 생각에 밥도 못 먹었는데 어제부터 가장 못 믿는 여자랑 놔둔 울 엄마 또 어떤 꼴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가슴이 찢어져. 만약 네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도 또다시 그 여자 편을 든다면 나도 오빠 버릴래. 알았어. 알았대도. 내가 호구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래도 눈으로 확인할 거야. 벨을 눌렀지만 한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버튼을 눌렀지만 열리지 않은 문을 쾅쾅 두드렸죠. 한 20분 후 화장과 땀 범벅이 된 여자가 당황하면서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더군요. 그 여자는 어딘가에 외출하려는 차림새였고 밖에 흉흉하게 서 있는 삼남매들을 보고 화를 냈어요. 아니 여보, 도련님과 아가씨는 웬일이래요? 엄마 어딨어요? 이렇게 함부로 남의 집에 사정고지도 없이 오시면 안 되죠.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인 오빠도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엄연히 안주인인 제 의견도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어머님 잘 주무시고 있으니 이따 오세요. 그런데 당신 어딜 가려는 모양인데 어디 가려고? 아, 현승이 데리고 1박 2일로 잠깐 친정에 가려고.
저렇게 자리 누워있는 양반이 있고 그리고 내가 2박 출장이라고 했는데 친정을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당신 출장인데 여기 있어? 설마 당신 나 속인 거야? 아니 왜? 글쎄, 왜일까? 왜 이래? 무서운 얼굴로. 다들 지금 현승이도 자고 엄마도 자니까 다 가요. 자기만 들어오고 나도 자기한테 할 얘기도 있고 우리 식구끼리 얘기할 게 있어. 우리가 식구이긴 했어? 뭔 소리야? 어쨌든 아가씨랑 도련님은 어서 가. 아니, 왜 밀고 들어오세요, 함부로? 자는 사람 깨우는 건 지금 올케 같아요. 그만 꾀꾀거리고 비켜요. 엄마! 엄마! 엄마 방에 왜 엄마가 없어요? 우리 엄마 어디로 보냈어요? 무슨 어디로 보내요? 그냥 하도 자주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웃들 들어 그냥 지하방에 좀 뉘어드렸어요. 제가 외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민폐잖아요. 이웃한테. 그럼 저희 엄마한테는 민폐 아닌가요? 수시로 화장실 보시는 노친네를 귀저귀도 안 갈고? 노인들 대변은 하루 이틀 참으면 약이 된대요. 뭔 개 같은 소리야. 들어줄 수가 없네. 이런 게 형 와이프 실체야. 아직 반의 반도 안 보였지만.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껴안고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도 들지 않고 습습한 이곳은 현승이 장난감이나 가재도구를 쟁이는 방인데 그곳에 문을 여니 역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지하 골방에 엄마를 가둬놓은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몇 차례 했는지 엄마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방문 앞에까지 기어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엄마의 몸을 흔드니 그제야 힘없이 눈을 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똥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 살려줘 지영아. 아이고 우리 엄마 불쌍해 어떡해. 어떤 엄마인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뽀송하게 씻겨줄게. 그리고 맛있는 거 먹여줄게. 괜찮아 엄마. 똥칠갑을 한 엄마의 비참한 모습에 오빠는 눈을 감았고 남동생은 통곡을 했어요. 올케는 그 와중에도 우리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딘가를 불안하게 신경 쓰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를 씻기고 안방 올케의 호화로운 침대에 재우는 동안 오빠는 올케와 다투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나 못난 거 맞으니까 다 맞춰줬어. 그런데 이 꼴까지 보고도 내가 널 용서할 수 없어. 그래? 나도 거지 같은 집구석 시집와서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것도 없는데 잘 됐어. 우리 이혼해. 그런데 위자료랑 양육비는 단단히 챙길 거야. 네가 아빠로서 해줄 건 그거야. 안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힘들었어. 이혼규칙 사유는 어머님 시집살이고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진짜 너는 어떻게 이 와중에도 준비된 것 마냥 흔들림 없이 네가 원하는 걸 다 뱉어? 사전 준비를 한 거야? 이미 나랑 헤어지려고? 그런데 우리 엄마 핑계는 좀 약하지 않아? 우리 엄마를 모신 게 겨우 1년이고 등신 같은 아들 때문에 엄마는 맨날 눈치만 보고 날 상전처럼 모시고 산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지. 부양 목적으로 재산을 받았는데 그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재산 반환 가능해요. 원래 둘이 얼마 없는 재산에서 나누든 말든 알 바는 아니지만 근데 귀축 사유가 우리 쪽이야? 내가 봤을 때 당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고 유책 배우자인 당신이 더 위자료 물어줘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전 그렇다면 나도 우리 현승이 양육권은 포기 못해. 당신 평생 아들 안 보고 살고프면 안 볼래. 어차피 내 새끼도 아니잖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바람을 피울 거면 치밀하게 피우든지 아니면 증거라도 제대로 없애든지. 지금 경찰 불렀어요. 지금 주거 침입죄로 고소 가능하고 저기 현승이 방에 있는 저 남자 아마 현승이 친부로 추정되는 저 남자랑 형수 아니 당신도 같이 고소할 거야.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저 남자는 현승이 태권도 선생님이야. 갑자기 와서 혹시 오해할까봐 현승이 방에 잠깐 들어가라고 한 것뿐이야. 진짜야 맹세해. 결혼식장에서 한 맹세. 너는 이미 그 자리에서 깼던 여자고 내가 아무리 밥을 해도 이건 아니지. 너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한테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굴었는데.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저희는 아이방에 있는 올케의 내연남을 주거침입죄로 그리고 엄마의 몸에 남은 멍과 부종 그리고 지하골방에서의 모습 사진을 근거로 올케를 친족학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소했습니다. 올케는 울며불며 엎드리고 용서를 구했지만 오빠는 가차없이 끌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현승이가 찢어지게 우는데 그 와중에도 아이 울음소리에 기어 나온 것은 바로 우리 엄마였죠. 현승이는 할머니 품에서 진정이 됐어요. 그날 착잡한 표정으로 엄마의 거취를 논했고 오빠가 동생들에게 사과를 건넸어요. 며칠 후 현승 엄마와 이혼을 결정한 오빠가 남동생에게 마무리를 잘하라며 부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오빠는 비겁했어요. 자기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결정에서 피해 다녔죠. 올케가 현승이와 친정 식구들을 앞세우고 집에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죠.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누가 뭐래도 현승이는 오빠 아들이에요. 오빠가 탯줄을 잘랐고 오빠가 기른 오빠 아들 현승이가 아빠가 없어서 잠을 잘 못 자요. 저희 딸이 없이 사는 친정부모 도와준다고 욕심을 부렸나 봐요.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난데없이 한겨울에 이렇게 애랑 내쫓다니요. 이렇게 모진 분이셨나요? 지영이도 저도 앞으로 편찮으신 안사돈 병구환을 지극정성으로 할게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그런 사탕발림에 더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람 좋으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려고요. 계속 맘 약한 오빠를 흔들려고 올케가 찾아오니까 오빠는 한참을 엄마 앞에서 울다가 사라졌어요. 우리 앞에 3달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가 처분한 집값을 고스란히 두었어요. 다시 오빠가 괜찮은 아들로 인간으로 자립할 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건 엄마의 몫이니까요. 엄마는 휴직을 한 저의 집으로 와서 많이 좋아지신 상태였어요. 의사인 남편의 진찰도 꼬박꼬박 받고 매일같이 들러서 죽을 쏘아주시는 어머님 등 시댁 식구들의 관심 덕분에 나날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좀 기우뚱하지만 걷게 되셨어요.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 오빠 또래처럼 보이는 남자들을 멀거니 쳐다봐요. 주인공 집, 현재. 엄마, 오빠 보고 싶어? 밥은 먹고 다니나 몰라. 그거 너는 잘 모를 거야. 자식들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어. 너랑 유석이는 몰라. 머리가 좀 큰 유섭이는 아버지한테 맞는 엄마를 지킨다고 많이 맞았어. 엄마한텐 오빠도 있지만 딸도 막내 아들도 있어. 엄마가 든든하게 계셔야 저희도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어린 시절 우리 지켜준 것처럼 지킬게요. 오빠는 지금 미안해서 못 오는 거야. 덜 미안해하고 정말 사랑만 할 수 있을 때 다시 와서 좋은 큰아들, 큰오빠 돼줄 거라 믿어요. 한겨울에도 얼음을 만지고 거친 생선가시를 바르느라 유독 손바닥 물집이 가득 잡혔던 엄마 손. 중풍으로 마비가 안 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같이 걸음마를 시키고 있어요. 오른쪽 편마비가 아직은 남아있어서 걸을 때마다 아기처럼 기우뚱거리지만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때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잘한다 박수를 쳐드려요. 가끔은 엄마가 현승이의 안부를 묻곤 해요. 아이가 무슨 죄냐며. 아마도 엄마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처럼 한때 손주였던 그 아이가 여린 엄마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나 봐요. 무리하게 그 아픈 가시들을 엄마에게서 빼내려 섣불리 잡아당기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 단단한 가시들이 물렁해져 저절로 빠질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때 거북이 손이라 눌렸던 엄마 손이 지금처럼 곱게 변한 것처럼 엄마의 두꺼운 상흔들도 매끈매끈해져 우리 삼남매 다시 거울처럼 맑게 볼 날이 오겠죠?